네, 안녕하세요. 쾌할 정경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강 공차 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마 대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운남의 보이차가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관마 대도입니다. 권명을 해서 사천성 성도로 해서 서안으로 해서 낙양으로 정저우로 타이유엔으로 지나서 스좌장을 해서 북경으로 갔다 라고 하면서 2005년에 말 100마리에 5톤의 차를 싣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전에는 보이차의 존재를 거의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운남 사람들과 차를 좋아하는 광동 사람들, 복건 일부 사람들, 중국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야, 북경에 와가지고 뭔 차인데 북경까지 말로 5개월 22일 동안 걸어와? 야, 황제가 먹은 차래. 그래? 북경에 도착했는데 와 뭐야 저거 죽순이파래 싼 칠자병차 한 개에 저렇게 비싸? 100만 유안이야? 와 저거 힘들기도 힘들지만 대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국 CCTV에서 다큐멘터리로 거의 6개월을 방영을 했어요. 말 가는 거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가봤습니다. 가다 보니 어디냐, 이백의 동네 짱류에 도착해가지고 이태백 잔 하나 들고 달을 바라보면서 월화 독작을 하는 숭례를 밖에서 이제 뒤에서 내려가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백의 고장이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 이백의 고장이다 보니까 지붕 전체에 다 술독이에요. 술독 모양을 다 지붕 전체에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생활에 쓰는 물들을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그 물을 쓰는데, 근데 딱 보다 보니까 조발백제성이라는 그런 시를 딱 여기서 본 겁니다. 장묘에서 조사백제 채운간 양안원성 제불왕 천리 강릉 일일환 경주이과 만중산. 가서 봐. 조발백제성? 그 백제성이 어딨지? 마디청짜리 말리. 참 중국돈 10원을 보시면 모택동이 이렇게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막 때리면 피를 흘려서 빨간 거로 변한다는 그런 우스갯 얘기도 있습니다. 100원짜리로 떨어질까 말까 하면 죄송합니다. 이 10원짜리 뒷면을 보시면 장강 대협곡이 나옵니다. 장강 대협곡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아래 조그만 둔덕이 하나 나오는데요. 십자 바로 위에 무덤같이 생긴 둔덕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백제성입니다. 백제성? 고려신라 백제? 백제성? 근데 웃기게도 백제성입니다. 여기가 유비가 죽은 곳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협곡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중경에 위치합니다. 중경은 예전에 뭐라 그랬죠? 파촉의 파라 그랬죠. 파가 중경 지역, 촉은 여기 성도 지역, 파촉 지역인데 파 지역에 협곡이 막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여기 강릉까지. 천리래요, 천리. 강릉까지. 지금은 이름이 강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릉하고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강릉.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창입니다. 이창으로 불립니다. 이창이고, 당나라 시대 때는 여기가 강릉으로 불렸어요. 근데 좌우의 협곡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거 여기다가 딱 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창 바로 위에 30km 위에 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아버렸죠. 그게 장강 삼엽댐. 삼엽댐입니다.
홍수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난리죠. 무슨 수문은 연바람에 이창 지역, 지금 강릉 지역이 다 물에 잠겼고, 그리고 내 차는 왜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막 다 떠내려가지고 동정호 주변에 악양인데, 악양도 거의 뭐 물바다고 동정호 불어나서 4개 강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악양 지나면 적벽인데, 적벽 대전이죠. 적벽. 그리고 여기 지나면 우한입니다. 우한인데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됐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에서 시작됐고, 우한도 물에 다 잠겨가지고 여기도 난리죠. 장강 삼엽이 하여간 이게 붕괴되지 않고 잘 버텨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밑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것이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그리고 또 하길 원하는데, 하여간 200이 그런 시를 여기다 짱 위에 남겨놓은 걸 딱 보고 가서 봐. 천리 강릉 1일환? 천리 강릉을 하루에 가? 그럼 어디서 간 거요? 백제성 어디요? 10원짜리 있는 게 백제성이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여길 갑니다. 여길 차를 몰고 여길 가서 보니까 여기 백제성이 여기래. 그러면서 10원짜리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오는구나. 딱 지키고 있으면 이쪽에서 쳐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왜? 산맥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산이 쫙 해가지고 천리를 산이 딱 막고 있어요. 어디? 총나라 못 들어가게. 여기는 호북성. 호는 뚱팅호라고 하는 동정호의 북쪽에 있다는 호북성. 여기는 호남성인데 호북성 딱 넘어가려면 이게 산이 장난이 아니야. 호북성이 한 거의 4-5시간을 달려가는데도 계속 평지거든요. 그런데 서편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이 중경을 가려고 이 길을 가다 보면 5km짜리 막 4km짜리 6km짜리 터널이 계속 이어집니다. 터널이 이어졌다는 건 뭐냐면 산세가 너무 험해서 산을 돌아가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뚫은 거죠. 예. 하여간 근데 이제 200이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다가 자기의 꿈은 뭐냐면 진짜 어디 그 딱 지방관 또는 뭐 당 위에 딱 뭐 어느 지역을 딱 주면은 자기 거기에 최고의 관리가 돼가지고 한번 뭐 정치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계속 현종이 옆에다 놔두고서 신났어. 정말 술만 먹는 거죠. 내 꿈이 이게 아닌데 내가 술 먹으니까 시감이 더 시선이죠. 시선. 뭐 썼다 하면 다 그냥 어마어마한 시가 돼버리니까. 근데 안사의 난에 연루된 가지고 귀양을 갑니다. 귀양 가면서 여기 장안에서부터 여기 강릉까지 왔으니까 거의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귀주로 가는 건데 이 밑에 지역이 귀주입니다. 운남 여기가 귀주. 그래서 여기가 운귀고원입니다. 운귀고원이라는 귀주까지가 운남과 귀주가 딴 데 비해가지고 확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운귀고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귀주에 가면 찾을 수가 없어. 여기는 그냥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 뭐 그런 거예요. 귀주로 가다가 여기서 백제성에서 마이리청이라고 하는 백제성에서 풀어준 겁니다. 황제가 멈추시오. 200을 풀어주시오. 200이 다음날 아침 새벽에 그냥 쪽배. 경주이과 만중산이니까 경주니까 엄청 작은 배에 몸을 탁 실었는데 만중산 산이 총알같이 지나가. 황제하고 같이 있었던 모든 회상들이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양한 원성 제불왕 원숭이가 우는 소리가 막 계속 들려. 그냥 자기 마음속을 표현하는 거죠.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애간장을 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황실에서 그냥 막 진짜
최고의 고관으로 막 살고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백수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천리 강릉을 하루에 도착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천리 강릉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6, 늦어도 7일이면은 양저우에 도착. 양저우에서 배 실어서 경항우라를 따서 경항운하를 따라서 다시 카이펑에서 한단 쪽으로 해주고 석가장 옆으로 해서 북경 동단입니다. 북경 동단까지 일주일. 보름이면 북경 도착. 근데 그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아유. 자, 저에게 깨달음을 줬던 거는 이태백. 첫 번째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의 조발백제성. 두 번째는 여기 카이펑 개봉에서 본 청명 상하도. 청명상하도는 송나라 북송입니다. 저 북송 송나라가 원래 개봉이 원래 북송의 그 도시였는데요. 서울이었는데 개봉의 주변에 있던 모든 그런 그림들을 그 청명 어간의 일들을 상하의 모든 거를 길이 10m가 넘는 그림으로 쫙 그려놓은 게 한림학사 장택단이가 그려놨습니다. 장택단이가 다 그려놓으니 뭐 한림학사는 우리나라 뭐 성균관과 비슷한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인재들만 모아놓은 곳인데 거기에 장택단이가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을 그려요. 그 이후 시대에 많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이걸 숙련해가지고 비단에다 그려놓습니다. 청명상하도를. 너무 훌륭한 그림이었어요.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남의 보이차는, 음남의 차는 이렇게 소수민족들 등짐에 실려서 이동됐고, 그리고 조그만 말, 물소, 기타 등등에 실려가지고 배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그 배에 실려가지고 손쉽게 경항운하를 따라서 수도까지, 황제에게까지 갔구나 라는 거를 이 청명상하도를 보면서, 이태백은 하루의 천리를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조발백제성이라는 시에서 깨달았고, 세 번째 지명 보이도라는 동네를 지납니다. 보이도가 어디 있냐면 보이 여기 있습니다. 푸얼인데 곤명까지 쫙 말에 실려가지고 쫙 애뢰산을 2,400m 애뢰산을 넘습니다. 이거 지금도 고속도로로 가는데도 힘든데 과거에 이 길은 진짜 죽음의 길이었을 거고 낙석과 붕괴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길이었을 겁니다. 곤명까지 가서, 곤명에서 또 어디까지 가느냐? 곤명에서 요번에는 위로 안 가고 동북단으로 쭉 가는데 짜오퉁을 지나서 확 산을 넘어가지고 2,500m 고갯마루를 넘어서 계곡을 쫙 따라가지고 내려가면 여기가 보이도입니다. 보이도. 조그만 동네. 한 면소재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여러분이 참 이게 요즘 그 유튜브나 뭐 그런 거에 보면은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금 막 쓸려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협곡에 아파트들이 쭉쭉 협곡에, 그것도 강 바로 옆에 이게 지어지다 보니 물이 막 지나가니까 그 아파트 1층, 2층은 다 잠겨져 있고 막, 그리고 이게 막 물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붕괴돼가지고 떨어지고 막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식입니다. 좌우 협곡에 조그만 강줄기가 하나 지나가는데 거기 옆에 쫙 천촌이죠. 천변에 있는 촌, 촌락.
여기까지는 말로 온 겁니다. 말로. 보이소 여기 이무섭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한 달에, 짧아야 한 달에 걸쳐가지고 말로 운송을 한 겁니다. 운송을 해서 보이에 도착하니 포장이 개판 5분 전 됐죠. 왜? 잠잘 땐 말에서 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날 올라갈 땐 또 실어야 되고, 실고 그냥 실으면 안 되니까 줄로 막 끈으로 막 잡아 당겨가지고 막 묶다 보니 막 찌그러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 포장했던 원래 주랑이라고 하는 대나무로 만든 그런 그 바구니는 완전히 다 찌그러져가지고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을 거예요. 보이도에서 보이차를 다시 재포장한 겁니다. 뭐에 싣기 위해서? 조그만 배에 싣기 위해서. 배에 싣기 위해서. 그리고 배에 실린 거는, 그 보이차는 여기에서 쭉 한 뭐 대충 한 100km 정도 떨어진 이빙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이빙은 장강의 금사강에 위치한 그 도시인데, 이 이빙은 오령액으로 유명합니다. 명나라 시대 때부터 이 5가지 곡식으로 만든 이 빚은 술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의 최고의 명주는 오령액이었거든요. 우량액 그러면서 파는 오량액이 최고의 명주였는데, 모택동이 이런 그 장정을 하면서 이 귀주에 숨어 있다가 귀주까지 갈 때까지 여기 거의 뭐 죽을 똥 살 똥 갔는데, 두 번째 부인이 돈이 워낙 많은, 가쁘다 보니까 첫 번째 부인은 죽었고요. 두 번째 부인이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가마꾼을 해가지고 가마를 타고 귀주까지 갔어요. 왜 가마를 타고 갔느냐? 왜 가마를 타고 갔느냐? 옌병이 걸렸거든. 옌병. 우리 뭐 욕할 때 옌병 그러는데, 옌병이 장티푸스예요. 장질부사. 먹으면 막 설사. 계속해. 장이 막 끊어지게 아파. 아무것도 못 먹어.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가마꾼을 써가지고 귀주까지 갔는데, 가는 동안 거의 한 달 넘게 갔을 거예요. 가는 동안 난 거지. 또 얼마나 좋은 거 먹였겠어. 계속 극진하게 간호하면서. 근데 이 모택동이 불량한, 모택동이 나중에 이 부인을 참 학대합니다. 세 번째 부인이 생기면서 이 두 번째 부인을 정신병자 취급해가지고 저기 소련으로 유배 보내요. 병원에 유배 보내요. 나중에 돌아와서 참 웃긴 얘기입니다. 찾아보세요. 하여간 귀주에 딱 와가지고 이제 났는데, 옌병도 났는데, 처음 먹은 술이 마오타이야. 산속에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 술을 딱 먹었는데, GPS가 달려가지고 위치를 알려주면서 쭉 내려가는데, 와, 이 기분이 그냥 너무 좋아. 두 번째 짠, 야, 이것도 좋고. 먹다 보니 이게 엄청나게 힘들게 왔는데 같이 온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만든 술 마오타이, 이게 특공주가 된 거죠. 닉슨이 왔을 때 마오타이를 딱 주면서 53도 마오타이를 딱 주면서 먹어봐. 이걸 어떻게 먹냐 해. 먹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마오타이 나오기 전에 이빙에, 사천성 이빙에 오량액이 최고였던 거예요. 오량액. 그리고 개혁 개방하면서 외국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오량액이 워낙 싸다 보니까, 과거에 쌌습니다. 싸다 보니까 비싸게 판다고 만든 게 수정방입니다. 수정방. 그게 오량액 만든 회사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초창기에 500위안 그러면 되게 비싼 술이었죠. 왜냐면 당시 얘네들이 먹는 술은 12위안도 안 하는 술이에요. 12위안도. 근데 500위안, 외국 사람한테, 지금도 500위안이에요. 대충. 병도 이쁘고 깍도 이쁘고. 차 얘기하다가 어찌됐든 간에 이빙은 5가지 그 곡물들, 사천성과 귀주에서 나오는 그런 곡물들을 다 모아다가 술을, 진짜 아주 좋은 술을, 빚기 좋은 물도 좋고
곳이었는데 보이도에서 실린 보이차가 조그만 배에 실려가지고 이빙까지 나오면 이빙에서 다시 큰 배에 실립니다. 큰 배에 실리는데 여기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 경항운하에 배가 뜨면 맨 앞에 맨 앞에는 4층짜리 용두, 머리가 딱 거북선인가? 하여튼간 거북이 머리지 참 용머리가 아니고 용선, 용선이 딱 용의 녹용의 뿔 해가지고 용머리를 한 배가 맨 앞에 앞장서고 뒤에 90kg를 배가 연이어서 물건을 싣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빙부터 어디까지? 양저우까지 쫙 가면서 숙박을 하겠죠. 잠을 자겠죠. 중경 그 백제성에서 하루 자고, 백제성 앞에 가면은 커다란 배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창에서도 자고, 강릉이죠. 강릉에서 천리를 한 번에 온다니까, 하루에 온다니까. 하루에 악양에서도 자고, 적벽에서 자고, 우한에서 자고, 주정에서 자고, 난징에, 양저우, 그리고 화이인, 카이펑, 한단을 거쳐서 북경까지.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수양제가 낙양의 수양제가 천도를 하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고구려. 공격하죠. 그때 막 10만 대군, 20만, 30만 대군 막 대군을 막 데려오는데 군대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낙양의 회락창과 한가창 같은 그런 식량 창고입니다. 국가 식량 창고. 예. 그리고 절염식, 소금을 이용한 절염식을 만듭니다. 경항운하를 따라서 공차는 그렇게 올라갔다. 공차 선단에 의해서 올라갔다. 라는 거죠. 제가 강릉도 가보고요. 그래가지고 이태백의 시를 읽고 깨달아가지고 이 길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강릉도 가보고 동정호를 가니까 악양루가 있더라고요. 동정호가 한눈에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악양루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양루도 보고 쭉 내려가면 적벽이 있는데 영화를 내가 봐도 너무 봤어. 영화에는 적벽이 그냥 으리으리하고 막 밑에 막 불화살 쏘고 뭐 난리. 가보니 완전 평지에 조그맣한 언덕 하나 있는데 그게 적벽이래. 와, 아유 대실망. 대실망. 근데 하여간 적벽에는 이 장강과 요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이렇게 딱 한강이 위로 흐르는데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여기 호북성에 있던 유비가 이쪽으로 이제 저 위나라의 조조한테 패해가지고 내려오고 악양으로 내려오고 적벽을 지나가지고 우한 거의 다 가가지고 그 오나라의 성권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적벽 대전을 일으키면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이 조조의 대군을 그냥 다 괴멸시킬 수 있었다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풍입니다.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로운 바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바람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적벽을 지나면 우한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주장, 난징, 남경을 지나서 양저우로 올라가는데 항저우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저우에는 뭐 서호 용정차라고 하는 녹차의 대명사인 용정차가 있지만 여기에 항저우 근처에 용정차가 나오는 근처에 그 서시의 고향이 있습니다. 서시의 고향이 있는데 자 저기 뭐 양귀비는 뭐 이미 뭐 당현종하고 얘기를 했죠. 뭐 화천지에서 목욕도 하고 그래가지고 양귀비의 그림은 거의 90%가 목욕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귀비는 이란계
그러니까 이쪽 회족에서 그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 암내가 날 거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항상 향낭을 차고 있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뚱뚱한 그러니까 미인이죠. 풍만미인이라고 그러는데 풍만미인의 최고는 양귀비. 그리고 가슴이 가장 작은 미인의 대명사는 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로 자사호로 이렇게 차 마실 때 아우 요건 서시호야 이렇게 딱 아우 손에 감기는 맛이 있네 그러면서 딱 저 뚜껑에 유두저 젖꼭지를 딱 잡아서 물 열고 차를 집어넣고 딱 하고 온도를 체크하거나 뭐 그걸 딱 하는데 서시호. 근데 서시는 항저우와 수저우는 쌀의 집산지라 그랬죠. 수저우는 이게 오나라입니다. 오나라의 수도고. 그리고 항저우는 월나라의 수도입니다. 자, 5월. 그러니까 이제 5월 동주도 생각나시죠? 예, 5월 동주. 앙숙인데 어쩔 수 없이 협력해가지고 저걸 헤쳐나가야 돼.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는데 독일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야씨 독일 막자. 5월 동주죠. 예, 어쩔 수 없이 5월 동주. 그리고 여기 가면은 오나라가 또 하나가 그죠? 뭐죠? 쓸개 먹었다는 고사?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쓸개. 와신상담. 아유, 와신상담. 와신상담. 상담. 쓸개를 먹었고 와신. 가시가 돋친 장작 위에서 누워 있었대요. 이게 오나라의 그 협녀가 월나라의 그 구천을 쳐들어갑니다. 구천에게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가서 싸우다가 협녀가 죽어버려. 힘이 안 됐나 봐요. 그게 뭐 땅도 많이 잃고 협녀도 죽었으니 아들인 구천, 협녀, 부차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아버지를 이 원수를 잊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밑에 바닥에다가 가시가 돋친 장작을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서 잤대요. 항상 거기에 누워 있었대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부차야! 구천이 너네 아버지를 죽인 거를 잊었느냐? 그 말을 꼭 하고 들어오게 했답니다. 잊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요!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절치부심한 거죠. 완전히 그냥 이거 내가 구천을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차가 팍 쳐들어갑니다. 구천을. 그래가지고 구천이 사로잡혔어요. 이젠 죽을 위기야. 구천이 똑똑한 놈이야. 폐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똥을 먹으면 그 사람의 병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부차가 앓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인지 똥을 먹고 알려드리겠다고 뻥을 치죠. 그리고 똥을 먹습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다행히 부차가 나아서. 그리고 돌아와서 미인계를 씁니다. 서시를 부차에다 딱 붙여줘. 서시 붙여줘. 부차가 되게 총명하고 아주 좋은 임금이고 정말 정사를 잘한 인물이었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옆에 와가지고 있어. 서시의 고사 중에 하나가 치머인데 빨래를 하러 물가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 물고기가 딱 수영하다 딱 보고 너무 이뻐. 수영하는 거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쫙 가라앉아. 그런 고사가 있는 여자가 서시거든요. 그래서 부차가 얼마나 좋았겠어. 막 심장이 막 떨렸을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 정사는 그냥 놔두고 그냥 매일 서시에 붙어 있었어요. 구천이 야 이거 뭐야 우리 나를 갖다 똥을 먹이게 해? 이런 회계산의 치욕을
회계산이라는 곳에서 회계산의 치욕을 반드시 갚아준다. 내가 야 문틈에다가 쓸개 하나 달아놔. 어우 있어. 내가 반드시 이 모욕은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러면서 쓸개를 달아놨어요. 상당 쓸개를 달아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야 이 양반 부자야. 쓸개를 매일 빨았대. 아 참 부자야. 간이 기사 회생하는 우르소 대소시콜리산이 100mg 우르소 대소시콜리산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고음의 쓸개를 최고로 쳤고, 동양에서는 고음이 없으면 멧돼지를 썼습니다. 산돼지, 멧돼지의 쓸개를 두 번째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걸 잡을 수 없는 민초들은 실리바리 성분이 풍부한 민들레 이파리를 먹었습니다. 민들레 이파리를 데쳐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약한 쓴맛이 간에는 또 최고입니다.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자인 구천은 쓸개를 매일 먹으면서 반드시 치욕을 갖겠다고 했고 쳐들어가가지고 이 오나라를 막 박살을 내버립니다. 부차는 결국에는 자결을 하죠. 내가 서시의 눈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여기 참고로 왕조연이 아니라 왕조연이 아니라 중국 4대 미인이 첫 번째 양귀비, 두 번째 초선은 또 이것도 또 미인계죠. 참 여포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포와 동탁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던 천하절색 초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서시, 네 번째가 가서 봐라. 그 한나라 시대 때 저 위에 그 선비족들이 엄청 막 강하고 세니까 거기에 왕의 딸 대신 공주 대신 갔는데, 공주 대신 갔는데 너무 이뻐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은 쳐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그래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아시나요? 왕소군. 왕조연이라고 내가 잠깐만 저 영화를 너무 봤습니다. 바두. 왕소군은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왕소군의 미모를 보고 날개를 계속 쳐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어. 그래서 그냥 기러기가 떨어졌대요. 어찌됐든 간에 중국의 4대 미인을 참 기억해 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공차대도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왜 이 길만 설명 안 해드리고 길 설명하면서 이런 중국의 이야기거리들을 말씀드렸냐면, 아마 이거를 나르는 사람들도 이 강을 지나면서 그랬어. 야 저기가 적벽이야. 야 여기가 악양루야. 야 여기가 있잖아 항저우인데 비단의 최고고. 야 여기가 수저우야. 오나라 월나라가 매 싸웠대요. 야 여기 화인. 경항우나 쫙 올라 화인. 여긴 또 그 요즘 그 중국의 저기 외무 장관이죠. 누구지 그 양반? 외교를 되게 잘했던 모택동에 같이 있던 그 옛날에는 모택동 하나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4명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주은래. 화인의 주은래의 고향인데, 여기는 그 회수가 지나가죠. 회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귤이 회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라는 회수가 지나가는, 회수와 경화문화가 만나는 동네가 화인입니다. 화인. 야경이 끝내줘요. 가가지고 야경을 찍으면 정말 멋있는 그런 곳이고요.
자, 그래서 중국에는 없지만 제가 주장하는 보이차는 이 공차대도로 해서 이렇게 황제에게 그리고 또 황하 유역에 전해졌다, 소비지에 전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이태백의 조발백제성, 그리고 창택단의 청명상하도, 그리고 보이 운남의 최북단 지역의 아주 조그만 마을 보이도라는 마을 이름을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번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14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